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중소형주 매수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별 활발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힌트가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평가 들어볼게요.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 주간 단위로 목요일날 발표되는 지표인데 작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뭐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다우는 올랐는데 이제 나스닥은 뭐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러셀 2000이 1% 넘게 올랐고 그 전날 러셀 2000은 그저께는 2%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강보합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가 2%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액면 분할한 대로죠. 근데 엔비디아는 실적도 잘 나왔는데 1.4% 빠졌고 애플도 1.2%가 빠졌습니다. 다우 종목 중에서는 보잉이 4% 가까이 상승했고 금융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뭐 1.5%가 상승했고 철강주, 자동차주 뭐 이런 쪽에 업종별로 좀 올라온 점이 눈에 띄네요. 달러 인덱스는 89달러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90달러대로 다시 올랐는데 약보합 정도로 90달러를 턱걸이하는 선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유가가 닷새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가 올라가면서 닷새 만에 다시 톤당 10,000달러대로 회복했고 국채금리는 미 국채금리는 사흘 만에 1.6%대로 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말씀하셨는데요. 러셀 2000 종목 중에서 눈에 탁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하루에 36%가 올랐습니다. AMC라는 종목인데요. 레딧 관련주죠? 예, 그러니까 밈 주식이라고 혹시 아시죠? 맞아요. 밈 주식. 밈이라는 거는 원래 용어가 짧은 동영상을 자꾸 반복 청취하면서 이게 유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로 대표적인 예가 뭐 4달러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묶어 더블로가 뭐 이런 얘기들인데 밈 주식이라는 거는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으쌰으쌰해서 주식 올리는 거거든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일종의 블로그 같은데 예, 레딧이라는 곳에 예. 올리면 예. 여러분 갑시다 해서 모여서 그렇죠. 펀더멘털이건 올리고. 모두 상관이 맞아요. 없고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랑 조금 비슷한 성격도 있는데 얘네는 근데 특징이 기관이 공매도 집중적으로 그치는 종목을 기관 잡아먹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게임스탑 얘기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AMC라는 종목은 이제 극장 체인이라는 회사인데 어제 36%가 올랐어요. 이런 주식은 이제 밈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업계에서 평가하기는 주식의 가치가 1달러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가 26달러예요. 이번 달에만 160%. 그러면 26배? 예. 네, 이번 달에만 주가가 160%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못 잡으니까 자꾸 이렇게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좀 미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 투자자의 힘의 확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식의 방향을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서는 구리, 예. 반등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원자재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눌림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원자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거를 보려면은 투기적 그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하, 지금 그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갈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크릿컬이 다시 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구리를 중심에 두고 한번 네.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수급 특징주 어떤 거 보셨어요? 대장은 카카오입니다. 월요일에도 대장주 얘기했었는데 예. 뭐 기관 외국인 매수 1등 종목이니까 당연히 대장이고 근데 오늘은 다른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 현대건설도 이틀 연속 쌍끌이, SK이노베이션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은 오후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하이브를 10일 연속, HMM은 나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나왔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수급 연속성이 잘 보이진 않네요. 자, 오늘 수급 대장주 갖고 온 종목은 여기 표에는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순매수 6등 종목인데 CS 윈드를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4월 연속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 그다음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흘 연속 똑같이 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주체가 개인들 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CS밴드 하면은 실적 잘 내놓고도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시클리컬에 밀리고 콘택트에 치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시장 관심이 멀어졌던 종목인데 포지션이 좀 모호하긴 하죠. 모호했어요. 근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원형 바닥형 찍고선 좀 그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뭐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고 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도 잘 나왔고 그리고 4월 말까지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을 수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고객사가 이제 터빈사인데 터빈 그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타워 가격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긍정적인 호재고. 지금 이런 풍력업체 중에서 유럽, 아시아, 미국에 모두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는 CS윈드가 좀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회사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11만 원대, 어제 종가가 7만 8천 원 정도 끝났으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풍력 타워라고 하면 풍력 이게 긴 줄 있죠. 네, 위에 맞습니다. 돌아가는 거 네. 밑에 있는 그 타워 만드는 국내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1위, 1위, 예, 전 글로벌 세계 1위입니다. 1위 기업입니다. 이제 부식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 인정받는 기업인데 주가의 방향은 그동안 못 갔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수급 상황 보면 관심 둘 때다라는 관점 말씀 이런 주신 종목들 거예요. 관심은 그러니까 수급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면은 좋은 회사인데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관심 갖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앞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주셨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어요? 우선 이번 주 수급의 굉장히 큰 특징이 모처럼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나왔죠. 기관이 이번 주에만 1조 5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샀어요. 근데 5월 전체로 봐서 2조 1천억 원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샀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개인하고 외국인은 열심히 좀 주식을 팔고 있는 양상. 그리고 매수를 주도한 게 이제 금융 투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주식형 펀드 요새 동향 잘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주식형 펀드가 작년 3월 이후 지금 처음으로 순유입세로 전환했어요, 월간 단위로. 예.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 3월에 그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때 기관이 순매수한 이후로 지금 그 5월 달이 처음으로 지금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투신이 그 매수를 주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연기금이 샀고요. 지금은 금융투자가 사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고객 예탁금은 지금 62조 원대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관밖에 답이 없다. 좀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온 건 좋은데 돈이 너무 찔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여력이 크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그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번 주 내내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중형주를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 대형주를 250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중형주는 680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관이 중형주를 이렇게 산다면은 중형주를 한번 좀 보자. 그래서 거기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번 주에 많이 산 종목, 중형주 중에서 그다음에 투신, 금융투자가 많이 산 종목, 그다음에 투신이 많이 산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갖고 이런 조건을 한번 제가 색칠된 그 종목들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은 금융투자, 투신, 그다음에 그 연기금이 동시에 사면서 외국인도 동시에 사고 그리고 어저께도 순매수가 동시 순매수가 나온 종목 꼽아봤더니 OCI 역시 뭐 CS윈드, 농심하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 라면 관련주도 요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민 물가이기 때문에. 근데 농심 라면이 2016년 말 이후 한 번도 못 올렸고, 그다음에 삼양라면은 2017년부터 못 올렸고, 오뚜기는 2008년부터 못 올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급은 좋네요. 예, 음식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제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식품이 또 최대를 썼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 그걸 관전 포인트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습니까? 짚어주셨네요. 음식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산 종목들 보면 OCI나 뭐 CS 윈드, 한전 기술도 일종의 원자력이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친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쪽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예. ESG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순매수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주세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거운 종목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장이에요. 오늘은 약간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철강주, 자동차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철강주들 오늘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속성 여부는 조금 장담하기가 힘들고 조금 무거운 종목을 들어올리기에는 시장에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저께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 20등부터 50등, 그다음에 50등부터 100등, 100등부터 3등까지 평균 등락률 살펴봤는데 역순으로 움직이죠. 가벼운 종목일수록 잘 가는 그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턴어라운드예요. 시클리컬도 마찬가지고 어제 뭐 제가 탈코너라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컨택트주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엔터주라든지 뭐 그 카지노, 뭐 여행, 항공에 이어서 어제 그 양상을 보면은 극장주 CJ, CGV 올라오고 그리고 색조 화장품 올라오고 좀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중심 흐름을 잘 쫓아가면서 그저께도 강조했듯이 이런 종목 접근할 때는 수급을 열심히 봐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급 안에 그 흐름에 팁이 들어있죠. 네. 마스크 벗어야 되면 화장도 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도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